CLIN 글로벌 인터넷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정변의 정진철입니다. 벼롱진입니다. 지금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네. 뭐 아직 치열하지만 아직은 그 진행 중이니까 좀 우리가 그 관망토록 하고 네. 먼저 그 무역 전쟁 이전에 우리가 유승준 가수 네. 재미 교포 아닙니까? 네, 네. 유승준에 대한 그 LA 정변을 했었는데 마침 우리 변영진 언론인께서 그 LA 총영사와 그 단독 만났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썬데이 저널을 통해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 비자 발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걸 알려줘서 곧 유승준 가수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어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지난 11일 날 네. 한국 대법원에서 그 지금 1심, 2심에서 한 판결, 네. 입국 금지 판결은 부당하다. 네. 그래서 이건 행정부처의 네. 재량권 남용이다. 아. 그리고 이제 13년 7개월을 못 들어왔는데 네. 그 13년 7개월 못 들어온 걸 자꾸 이유로 삼아갖고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더 연장을 자꾸 하는 식인데 네. 이런 거는 행정부서의 재량권 남용이다. 네.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보고 이제 우선은 그 1심, 2심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 판결이 네. 났으니까 이거를 최초로 이제 신청한 때가 그 LA 총영사관을 통해서 입국 비자 신청했거든. 유승준 씨가 네. 미국 시민권자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마침 당사자인 네. 김난중 총영사에게 네. 네. 문의를 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만약 다시 이제 네. 또 신청이 들어올 텐데 네. 어떻게 했더니 첫 마디가 네. 대법원을 존중해서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 여기 총영사관인데 네. 외교부에 어떤 지시가 없어도 네.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할 수 네. 있습니까? 했더니 할수 있죠. 그 정도 재량권은 있죠. 우리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아마 곧 실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유승준 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한국민이라도 병역법 위반에 13년 징역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만나냈죠. 문제는 감정상의 문제인데, 네. 벌써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을 하니까 이게 또 여론이 국내에서 들끓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승준 씨에 대해서 왜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청와대에다 청원을 보내고 유승준 씨 받으면 안 된다 뭐 한다 들끓고 하면은 총영사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겠죠. 영향 네.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또 청와대에서도 무슨 대답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만 명이 넘으면은 그렇죠. 대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국내에서 그 극렬스럽게 이제 20만 건 이상이 이렇게 되는데 대충 보면 언론 이렇게 보면 20대 후반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한대요. 20대 이제 이하 사람들은 네. 아니 그건 넘어오지 않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네. 주부들 이런 분들은 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억하심정이 그렇죠. 있는 예, 거고요. 군대 네. 가는데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도 한 10년이 지났으면 그렇죠. 그 군대에서 만약에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기 친척이 네. 그런 경우라고 그래도 자기들이 그러느냐. 네. 예? 이거 친척이라 생각하고 전혀 남이니까 네.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저 녀석은 미국 그렇죠. 가서 시민권 받고 저러겠냐. 이거 괘씸하다. 네. 그렇지만 그 13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고 한 그런 심정은 좀 이게 맞습니다. 예, 사형수도 이게 네. 그렇게 대접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요, 지금 한일 간의 무역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따져보면 구원이에요. 네. 옛날에 우리가 근데 네. 그거 사실 한국 사람들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옛날 구원을 왜 자꾸 끄집어냅니까? 이게 유승준 씨 케이스도 그거랑 마찬가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한국도 좀 진취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유승준 씨가 한국 여론 때문에 네. 그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겠다면 미국 시민권자들이 나서서 좀 강력하게 데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네. 여하튼
그 뭡니까 유승준 씨 문제도 구원의 문제라는데 그 사실 무역 전쟁도 따지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그래요. 그 미국으로 볼 때는 한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동맹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동북아의 미국의 두 동맹국이 이렇게 그 서로 간에 어깃장을 놓고 무역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미국도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잘 지적하셨는데 네. 그 지난 7월 1일 이제 일본 정부가 네. 한국 그 정부에 대해서 네. 이제 말하는 무역 분쟁의 시초가 되는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죠. 네. 일본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첨단 소재 3가지를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제재가 우리 성장률을 낮출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제 한국에다가 우리 일본 생산품을 납품을 했는데 네. 이게 이 물자가 화학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말하자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고 특수 그렇겠죠. 이거 네.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것이 다 그 한국에서 다 쓰질 않고 네. 일부가 얼른 새는 것 같다. 네. 그게 일본 언론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저게 북한으로 갔을지 모른다. 그렇죠. 그런 네. 심증이 간다. 네. 뭐 이렇게 보도까지 네. 나와서 일본 이제 정부 발표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네. 이게 여론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이 조치가 없으면 네. 우리는 이걸 계속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시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정부도 뭐 저게 뭐 이제 한번 찜짝을 난 건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네. 한국 대법원에서 네. 판결이 하나 있어요. 네. 일본 식민지 시절에 징용으로 나갔던 사람들, 네. 한인들, 네. 그 사람들의 배상 문제를 했는데 그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게 1인당 8만 얼마씩 네. 보상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발끈한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1965년에 네. 한일 회담에서 협약서에서 다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 네. 이거 다시 또 이게 뭐냐? 네. 이게 이제 한국이 우리한테 대한 보복 아니냐? 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거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네. 그게 이제 대응으로 나온 게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한테 네. 비우호적인 어떤 정책을 네. 택하겠다. 네. 그러니까 나온 게 이제 무역전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서 1위를 점령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삼성. 네. 삼성은 한국의 GDP의 25%입니다. 네. 25%. 네, 네. 삼성이 갖는 네. 그 위력이. 네. 만약 25%의 그 이게 무너진다면은 한국 경제가 무너져요. 그거 네. 한국 경제뿐 아니라 네. 세계 경제도 그런데 일본은 수출하는 나라고 삼성은 수입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둘이 싸우면 네. 둘이 손해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묘한 게 있어요. 그 원인이 일단은 그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그 대법원 판결이 강제징용 문제를 다시 들춰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일본으로 보면은 이미 65년도 그 한일 그 외교적인 네. 협약에 의해서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청구권에 돈이 들어가 네. 있고.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네. 그때 그 이해찬은 무슨 위원장, 네. 민간위원장. 네. 문재인 대통령 위원인데 네. 그 조선일보에 보도한 뉘앙스를 보면은 이미 외교적으로 그 판단이 난 거로 결론이 난 거로 보는데 다시 문제를 발생시켰다 네. 하니까 보수 측에서는 그 괜히 그 정권 차원에서 네. 그 구악 네. 옛날 그 구원을 다시 꺼내내서 반일 감정을 고치심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근데 네. 일본 측에는 그 표면적으로 그 판결을 삼았다가 그게 아니고 그 전략물자를 북한에 보냈다. 네. 그것도 문제로 비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진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끼리 이것도 아까 지적한 대로 감정스러운데 미국 쪽이나 서방 측에서 보는 네. 언론이나 미국 정부 측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네. 이거 한국과 일본은 또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가깝는 나라인데 그렇죠. 미국으로서 볼 때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강한 동맹국이에요. 둘 다. 그렇죠. 예?
유럽에도 그런 동맹국이 없어요. 그렇죠. 이 야단이 난 거예요. 이 세 나라가 미국, 일본, 한국이 네. 둘이 똘똘 뭉쳐도 지금 힘들 판데 왜냐면 미국은 네. 지금 중국하고도 무역 전쟁을 그렇죠. 벌이고 있고 네. 하는데 이거 극동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국 두 동맹국이 서로끼리 으르렁거리니 네. 미국이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네. 인간관계 똑같아요. 그렇죠. 예?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누구 편을 들겠어. 똑같은 네. 친구가 네.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원인은 그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 볼 때는 지난 벌써 G2 회의할 때 오사카 할 때 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느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이게 일본이 어떻게 나간다 지금 네. 뭔가 수상하게 네. 지금 아베 총리가 그 홀대도 하고 네. 이럴 때 볼 때는 벌써 우리가 11월 달에 네. 재판에서 우리 한국 대법원 한 게 이게 다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게 지금 사법부도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영향을 줘서 네. 이게 지금 문재인이 내년 총선과 그 다음에 대선을 위해서 네. 지금 뭔가를 자꾸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네. 유권자 표를 얻는다 네. 이거야. 그러면 일본은 이게 뭐냐 이거죠. 네. 네. 예? 지금 자 한미 동맹도 잘 안 해주는 나라, 미일 동맹은 잘 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한일 간에 이것도 잘 돼야 되는데 네. 아니 이게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문제는 내년 선거 정치적으로 나오니까는 일본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무기가 있어야 돼. 우리 방어를 해야 되고 네. 공격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터트린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에 그 문재인 정권이 그 징용 문제를 꺼내낼 땐 단순히 그 하나의 어떤 그룹, 네. 그 선거를 위한 네. 그 인기 전술로 나갔던 것 같은데 의외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과연 그 무역 전쟁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그것 좀 짚어보세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 하나 예를 들면요. 네. 이제 일본이 수출하는 불소와 수소도 몇 가지 이게 있는데 네. 그것이 지금 저 반도체하고 스마트폰하고 아주 특수 기계에 들어가는 그건데 불행히도 한국은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네. 삼성이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소에서도 네. 개발하는데 그 한국 전체가 대충 그 한국 기업들이 네. 기초 이 과학에 대해서 네. 이걸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 하면 한국 삼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번에 보니까는 네. 이게 일본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된 거예요. 네. 그전까지는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삼성이 잘해서 네. 세계 반도체 시장에 우리가 넘버원이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이번에 일본 이거 보니까 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아니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모르고 지금 이제 경제는 지금 뭐 아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네. 실업률이 높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경제 정책이 제대로 안 네. 돌아가는데 네. 더군다나 이 지금 일본이 타켓을 삼성을 물론 이거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삼성을 타켓인데 삼성이 왜냐? 삼성이 무너지면 25%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그렇죠. 근데 네. 그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삼성이 무너지면 물론 일본도 자기도 네. 수출을 하는 거니까 자기도 고생이 되지만 네. 일본의 어떤 그 행정관이 그랬대요. 우리 같이 쭉 갖고 있는 그 무기가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이번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9가지가 99가지가 남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쓰게 되면은 한국은 무너진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알아서들 지금 결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죠. 이번에 그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6.25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사실 6.25 때 그 한국군 자체로선 북한군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에 무역전쟁이 일어났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리가 능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있다. 네. 그런데 다급하게 되니까 김현정 뭐 무역 특사가 또 달려가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또 달려가고 이재용 그 다음에 갔죠. 그 강경화 장관은 또 폼페오인가를 아프리카에서 다급하게 만나고 그러니까 보면은 6.25 전쟁식으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괘씸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일본은 아부처럼 느껴지는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동맹국이라고.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건건이 어깃장을 놓고. 네.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 보면 배심도 올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또 한미일 삼각관계 동북아에서 네.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키려면 일본과 한국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난처할 거라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야, 미국의 그래서 입장을. 그 미국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어요. 네. 우리 한국 측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지금 SOS를 했거든요. 네. 좀 중재를 서달라고. 예, 근데 미국 측에서 볼 땐, 야, 우리가 대북 정책할 때는 중재를 네가 한다고 자처해놓고 문제는 중재하지만 뭐 해준 게 뭐 있나? 네. 너희도 북한 쪽에서도 너희도 홀드 당하지 않느냐?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그거를 뭐 이걸 할 수는 없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그렇죠. 예? 양쪽이 똑같이 그 동맹국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WTO 같은 데도 한번 제소를 해라. 예? 그래서 제소를 이제 한국에서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또 뭐냐면은 이게 북한으로 같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말 책임져? 어? 그럼 유엔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예. 유엔이 조사를 해라. 네. 진짜 우리 물품이 북한으로 갔느냐? 안 그러면 가면 너희들 다 책임져. 점령당한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미국도 굉장히 난처해.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어, 자기는 자기가 하는 거 생각하지 동맹? 어. 야, 동맹이라는 거는 하루아침 없어질 수 있어. 이 비즈니스다. 저 한국 봐. 우리 동맹국이라고 저 70년간 해왔는데 네, 네. 좀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봐. 언젠가 하루아침에 이게 동맹도 깨어질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동맹 갖고는 우리가 안 뭘또 된다. 이거 아닌데 서로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하겠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 대해서 하는 것도 별로 크게 안 해요. 말만 미국에 대해서 중재 서달라고 그러는데 일본도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일본은 야, 트럼프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면 너도 중국하고 전쟁하잖아. 우리한테 그러지 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우리가 한국 얘기 그게 있죠. 누구를 따르지니 뭐 스승을 따르자니 누가 알고 누구를 따르니 누가 온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그 양쪽의 관망을 하면서 해결은 결자 해지. 네. 결자 해지라는 거는 한국도 책임이 있고 일본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서로 간에 너그럽게 처신을 했으면 되는 건데 각박하게 하다 보니까 감정 싸움이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미국에서 볼 때나 또 다른 이제 BBC 영국이나 유럽 측에서 볼 때 저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 그 사람들 생각이 그래. 2차 대전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만행들이 많았잖아요. 근데도 유럽 같은데 독일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국이었던 나라들이 지금 다 잘하는데 이게 특히 한국하고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바라볼 때도 상당히 답답해. 아니, 지금은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저 아직까지도 옛날 그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그게 역사 전쟁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지금 뭐가 되냐면은 그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문제 뭐 이걸 들고 나와서 언제 가면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서 세세로 나가야 되는데 어쩌자고 자꾸 그러냐고 답답한 표정이지. 그러니까 사실 민족성을 건드리면 안 되지만은 그 서양하고 동양하고 다른 게 그거 같아요. 사실 2차 대전 후에 그 견원지간이라면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따질 거 많을 거예요. 물론 전후에 전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에이시안처럼 한국이나 일본처럼 트집을 잡으려면 트집 잡을 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구세대는 구세대로 잊어버리고 앞으로 새로운 비전이 중요한 거니까 구호는 잊자하는 그러한 뭡니까 그 도량이 있는데 그 에이시안들은 그 좀 도량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옛날에 그랬지. 뭐 옛날에 그랬지. 유승준처럼 유승준 케이스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도 한일 간의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 문제인데 우리가 36년 동안에 당한 거를 안 갚음하겠다. 사실 이거는 안 좋고 일본도 그래 옛날에 우리가 너희를 지배했으니까 당해봐.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소구처럼
네. 독일이나 불란서처럼 넓은 도량을 가지고 야 내가 요만큼 손해를 보고 우리가 요만큼 손해를 볼 테니까 서로 간에 손해를 보면서 윈윈하자.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자라나는 네. 세대들한테도 이게 역사를 그 보여주는 것이 네. 그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그 보고 어떻게 배우고 앞으로 나갈 것이냐. 그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네. 계속 트집 잡고 네. 후세에도 또 그걸 물려주고 나가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넘어서서 네. 그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거를 아마 이번에서 우리 한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이 모두가 네. 이게 지금 다른 데도 걱정을 해요. 네.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 세계 경제에도 파급이 간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앞에 계신 우리 김 PD는 그 전후세대거든요. 그 전후세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뭐 한국도 지금 전후세대 아까도 지적했잖아요. 유승준의 문제도. 네, 네. 네? 그 20대 때는 다 네. 용서를 하자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20대도 그렇죠. 지금 자기들은 모르는 거거든 유승준이를. 그렇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데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 정도만 기억해요. 근데 네. 유승준 노래를 들어보면 좋거든. 네. 20대 애들도 네.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 20년 전에 그런 사람이냐.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 못 들게 하느냐. 네. 듣고 보면 아니 그걸 갖고 십몇 년을 동안 못 듣.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김 PD. 그 유승준 문제나 그 한일 무역전쟁 문제나 그 부원이 문제 아닙니까? 옛날의 감정. 그 옛날의 감정 가져오면 안 되죠. 네, 있지는 그렇죠. 말지만. 뭐든지 합리적으로 네. 네, 생각을 해야 되죠. 판단을 하고. 네. 네, 유승준도 그동안 충분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전후세대는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9세대 절대 그 미래 과거 집착형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 미국 관계가 아주 원활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LA 정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